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총선을 38일 남겨둔 3일, 민주당 공천 후보 선정이 끝나가면서 총선 대진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도 볼 수 없었던 파격과 놀라움의 공천 과정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드러난 탈락자들의 면모와 반응, 또 공천 탈락 후보인 그들의 대응은 왜 이런 자들이 여태 민주당에 숨어 암약하고 있었는가라는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이러니 이번 공천이 제대로 된 공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들은 소금을 맞은 거머리들처럼 죽기 살기로 몸부림을 치며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공천에는 원칙과 기준이 없다고, 이재명의 사천이며 이재명 사당화의 완성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공천 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 달라진 건 없는데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고 어떤 누구에게도 특혜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곧 공천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속가는 이들은 또 합종연행, 이합집산으로 계속해 뭉쳤다 흩어지기를 반복할 텐데요. 국민과 민주당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은 그냥 신경을 끄시면 됩니다. 아, 저런 직업 정치인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 1월 14일, 정치 테러로 목숨까지 잃을 뻔한 위중한 상황까지 갔던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무에 복귀하면서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 남은 생은 국민을 위해 살 것이다. 법으로도, 펜으로도,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는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지금 다시 복귀해보면 그는 이 말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공천에 불복해 민주당을 탈당한 4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결국 국힘당에 입당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낙연 씨는 임종석 씨를 만나 청와대 카르텔끼리 뭉쳐야 산다며 결의를 다졌다고 알려졌는데요. 정말 못 볼 꼴, 점입 가경입니다. 어떻게들 참고들 살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공천이 너무나도 잘된 공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대부분 단수 공천을 받았고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가 결국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이에 하위 평가를 통보받거나 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이탈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이참에 민주당 내 직업 정치인들이 모조리 정리됐으면 하는데요. 그게 당연한 수순인 거죠. 사실 이들은 어느 당에 가든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어보겠다는 그런 자들일 뿐입니다. 민주당 5선의 조정식 사무총장을 시흥을에 단수 공천하면서 당 지도부는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는데요.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도 서울 노원을에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하지만 당 지도부 간 갈등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 결정은 밤늦게까지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계속해 공천을 내놓으라고 졸라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대도 원칙과 기준을 지키고 있는 거죠. 당 지도부인 이계호 의원의 경선이 필요하다는 재심의 결정만 기각돼 결국 단수 공천이 확정됐는데요. 홍영표 의원은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총선 승리 과제도 내던졌다며 내 마음대로 사천이라고 비판했고 임종석 전 실장도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며 거취 결단을 시사했습니다. 마포갑 컷오프에 반발한 농내 의원은 9일 만에 단식 농성을 멈췄지만
하위 10% 통보에 반발한 오선의 서울은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며 민주연합을 꾸린 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뭐 그러던지 말던지인 거죠. 여기에 이낙연 새미래 대표는 민주세력 결집 확장을 위해 광주 출마를 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더니 바로 당일 연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끝까지 엄중, 간보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국힘당은 검액간 꼽아넣기 공천 숙청이 벌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직업 정치인들을 솎아내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공천을 하고 있는 정당은 어디일까요? D-38일, 공천개혁으로 민주당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공직자들이 마치 그 권력이 자신 개인의 것인 양 국민들에게 함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입니다. 선거는 과연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기회를 더 주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정부 여당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가, 정당하게 행사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꾸었는가, 후퇴시켰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난 2년간 과연 정부 여당이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제대로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잘했으면 상을, 못했으면 책임을 묻는 그런 엄중한 계기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의 행태나 성과가 결코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